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가 이제 30주차까지 왔어. 자, 요거를 1주차부터 수업을 다 들은 학생도 있는데 긴 여정이었다 이게. 1년은 55주, 54주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기간도 있고 모의고사, 수능시험지하고 똑같은 거 요거 만들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40주 정도를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한 거야. 40주 정도. 근데 이제 어떤 수업을 들어든 아무리 어렵든 항상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요 자세로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복습 차원도 되는 거야. 복습. 자, 어떤 반은 7번, 어떤 반은 8, 9, 10. 여러분들은 8, 9, 10이 어렵죠. 자, 하얀 눈하고 붉은 피를 떠올려야 돼. 색채 대비야. 하얀 눈과 붉은 피. 오상원의 유예야. 유예. 1시간 유예. 자, 여러분들 1시간 있다 수능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자, 유예된 시간. 그 시간이 안 올 것 같은데 오죠.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고. 오상원 0809 평가원 모반이 있었다. 오상원의 모반. 자, 가보자. 요게 이제 의식의 흐름이야. 수특 A에 있고 수특 B에는 이상의 날개가 의식의 흐름. 의식은 생각의 흐름이야. 생각의 흐름. 그리고 1인칭 나하고 3인칭 그는 동일한 인물이야. 1인칭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3인칭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객관적이니까 더 신빙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라는 전제하에서, 허구야, 허구. 거짓말이야. 소설은 거짓말이야. 개연성 있는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 자, 이것도 중요한 시험 문제야. 개연성 있는 허구인데, 허구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1인칭은 내가 직접 겪었거나 관찰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3인칭은 제3자가 쓴 거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고. 저렇게 딱 알아둬. 이건 다 수능에 역대 수능 평가원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 자, 내적 독백의 서술 방식. 요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국신 파인을 책 가진 학생들은 276쪽 23번 작품. 요거는 출제 1순위라고 딱 써놔. 이 오상원의 유예는. 요게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데도 지금까지 아껴두고 있어. 아껴두고 있는 작품이야.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게 출제될 수도 있어. A형은.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총살 직전까지의 삶의 유예 시간이야. 여기가 독백적 진술이라고. 손과 발이 돌덩이처럼 차다. 허옇게 흙벽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속. 서너 길 높이의 통나무로 막은 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 가지지 하고 사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 아, 9번 답 1번이네. 그자들의 대화. 바로 답 나와야 돼, 얘들아. 그자들의 대화야.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그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1인칭이군요.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자, 격발했던 그 사람이었을까? 그놈, 그 사람. 별표 치고. 지금 그자들은 인민군들이야. 그자는 사실은 놈자자라고 이게 비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0509 평가원의 만세전에서 나왔지만 요 글자가 놈을 나타낸다고. 놈자자야. 그래서 비하의 뜻이 있다. 인민군들, 그자들.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있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자, 이 사람을 이제 구하려다가 포로가 됩니다. 나는 소대장인데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대에 나온 동기는,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 주인공에게 이념적 선택을 요구한다.
사회적 배경 공산주의 나오죠. 6.25 전쟁.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당치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요.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1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자, 적군 신문과는 지금 전향을 권유하고 있는 셈이다. 회상이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장, 제시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이 시간의 순차성이 아주 무시되고 있는 소설이라고 9번 보기에도 있듯이 현재에서 과거 회상을 한 장면이다. 그 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나의 죽음이 결정된 상황인데 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으니까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자, 현재형 서술, 현재 시제는 현장감.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내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낌새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에 차고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그는 자, 여기 단락은 3인칭이야. 자, 첫 번째 1문단은 1인칭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자, 짧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자, 여기는 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뀐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의지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세목을 쳐봐. 차가운 눈. 총살 직전에 땡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야.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나를 끝맺어야 한다.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죽기 전까지 나를 잊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 그는 눈을 다시 손가락으로 콱 움켜쥐고 자, 나가 그죠? 여기서 3인칭으로 바뀌죠? 이래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 경우는. 자, 사형집행에 대한 객관적 서술. 이게 3인칭의 특징이야. 1인칭. 자, 나의 내면의식이 나오죠? 신빙성. 그는 눈을 다시 손가락으로 꽉 움켜짚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자,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에 한박 쌓인 흰 둑길이다. 이 문장 밑줄 긋고 죽음의 장소야. 운명이 교차되는 순간의 장엄함. 운명이 교차되는 순간에 장엄함이 있는 거야. 운명이 교차되는 순간에 장엄함이 있다. 운명이 교차되는 순간에 장엄함이 있다. 눈에 쌓인 한박 쌓인 흰 둑길이다. 오, 이 둑길. 자, 요거 1인칭 주인공이죠. 호호,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 것이냐. 나의 의식이죠.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여기서 흰 눈은 세목골 비정한 이미지가 있어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다은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 없을 거요. 자, 이건 이제 간접화법으로 처리됐죠. 똑바로 걸어가시오부터 유감 없을 거요까지
간접화법이야. 직접화법은 저기 앞에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이건 강조죠. 직접화법은. 자, 간접화법이 회상 속에서 떠오르고 걸음마다 흰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총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각까지 나를, 자 1인칭이네.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려는 실존주의적 성향이야. 실존주의. 걸음거리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다시 3인칭이죠. 지금 마구 섞여 있어. 이런 내용들이 3인칭, 1인칭 혼재되고 있다고. 의식의 흐름이라서 이래. 그러니까 작심하고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근접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틀은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전쟁의 의미 없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희미하게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더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현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자,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이죠. 지금 총을 맞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명암의 변화를 통해, 자, 명암의 변화가 있어요.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자, 하얀색이지 회색빛이야. 그리고 점점 어두워 가는 거야.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 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명암의 변화를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밑줄 본부로 돌아갈 테지. 자, 예상이죠. 이거는 점점 어두워간다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 얘들아, 시간의 흐름은 동사가 나오면, 동사는 움직임, 동작이잖아.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전쟁의 비인간성, 한 인간의 죽음의 무의미성,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전쟁의 비인간성, 한 인간의 죽음의 무의미성. 담배를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든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눈 위에 쏟아진다. 여운을 줍니다. 여운. 햇볕이 따스하다가 그나마 긍정적이야.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작가의 희망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비인간성이고, 마지막 문장에다가 허망한 죽음의 비극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 죽음은,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죽음은 허망한 죽음의 비극성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의식을 잃지 않으려는 실존적인 의지를 지닌 인물이야. 인민군은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다. 전쟁이 지닌 비인간적인 면, 인민군에게서 알 수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이야. 자, 짧은 문장, 현재형 서술, 아주 생생함과 긴박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과 회상이 혼재되고 있다. 혼재, 섞이고 있어. 6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죠.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여운을 남기는 종결 방식이죠. 작품의 비극성 무각이야. 허망한 죽음의 비극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야.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면 세계를 선명하게 그립니다. 독자의 예상을 뒤집는
반전 기법 X에 반전 없어 전혀. 극적인 반전 나오면 어떻게 돼? 총살 직전에 람보가 나타나야 돼. 코만도 람보. 그럼 터미네이터가 나타나서 인민군을 다 죽이고 살려서 남한으로 내려가면 반전이 있겠지. 자, 반전 없어. 극적인 효과 이건 있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단절된 의식과 불안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6번 답 4, 7번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해보자. 나가 전투를 하던 중 적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는 장면이 있었겠죠.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사살당했으니까 나가 적군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을 받는 모습은 소속 사단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나가 적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는 장면. 회유하다 어루만져 잘 달래단데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자, 회유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나가 저항을 하다가 자 저항 장면은 추리 상상하기 어렵죠. 적군들에게 제압당하는 모습. 자, 깊은 속에 갇혀 있다가 그냥 흰 둑길에서 사살당합니다.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나가 눈길 위에서 적군들에게 최후를 맞는 장면이 시시문에 있다. 자, 8번이 자, 어떤 반은 별표 2, 어떤 반은 별표 3, 어떤 반은 별표 8. 주인공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죽음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전쟁 상황에서의 죽음은 아주 흔하죠. 흔하고 생명의 하찮음 이런 거야. 전쟁의 비인간성. 2. 1번이 맞아.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야. 죽음의 순간 앞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다. X에. 오히려 전쟁의 무의미성, 가치를 상실한 인간 생명에 대한 생각들. 가치를 상실한 인간 생명에 대한 생각들. 3.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3, 4부 거. 극한 상황에서도 이건 죽음의 순간이야.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 이성적 접근으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생각한다고. 자, 3, 4부 거.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겠다. 인간의 실존 문제를 생각한다. 5. 죽음을 맞은 최후의 순간까지 의지와 신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답은 2번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죠. 9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ABCD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2번으로 가거나 5번으로 가서 많이 틀리더라. 이게 넘버1이야. 넘버1 또는 넘버2. 이 작품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시켜 가면서 주인공의 의식의 세계와 독백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의 순차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자, 현재인데 갑자기 과거로 가고 다시 또 현재로 왔다가 미래를 생각하죠. 맨 마지막에. 현재로 왔다가 또 미래로 가버리고 그리고 현재로 가고 다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다시 현재. 자, 시간의 순차성이 무시된다는 말은 얘들아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다는 뜻이 아니야. 자, 시간의 순차성,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 소설 내용에서 순차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순차성이 무시된다라는 것은 시간이 정지된 건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의식 속에서는 막 과거 예상이 있고 현재 생각이 있고 또 과거 예상이 있고 현재 생각이 있고 미래 예상이 있고 또 현재 생각이 있고. 알겠지? 그런 내용이야. 시간의 순차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그 5번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주인공이 포로가 되어 적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처형당하기까지 그의 의식 속에 명멸하는 전쟁의 무의미성 세모꼴, 가치를 상실한 인간 생명 세모꼴 등에 대한 생각의 단편들이 주마등처럼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이 처한 현재 상황과 그와 관련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긴박감과 함께 인간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1. 주인공의 독백을 통해. 이게 틀렸죠. 독백 아닙니다. 분명히 문맥으로 제시문에 있어. 모든 답은 근거 찾아. 한 사람이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이랬을 거야.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마한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죠. 대화. 그자들의 대화야. 밑줄 누군가가 며칠 전에 처형당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아. 이 사형 집행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3인칭이죠. 3인칭은 객관적이라고 하고 1인칭은 신빙성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C로 가자.
눈 쌓인 둑길을 걸어가며 처형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죠. 오,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 것이냐. D. 죽기 전까지 자신을 잊지 않으려는 주인공의 내면 의지. D입니다. 끝나는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5번 가자.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시간의 흐름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테지. 현재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이죠.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 옮겨갑니다. 자, 미래의 사수들이 취할 행동에 대한 예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죠. 동사니까. 5번 맞아. 1번이 답. 자, 10번 문맥상 기억 미음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격발하다, 당기다. 자, 방아쇠를 당겨서 탄환을 쏘는 게 격발했더니야. 격발하다.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자, 근데 이제 격발하다에는 방아쇠의 의미도 약간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측면은 있어. 그렇다고 해서 1번이 틀린 건 아니다. 방아쇠를 당기다, 격발하다. 자, 낌새, 동정 낌새, 장전하다, 소소히가 틀렸습니다. 어렴풋이의 의미가 희미하게 뜻이에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하다야. 소소하다는 작고 대수롭지 아니하다. 드문드문하다. 바람이나 빗소리 따위가 쓸쓸하다. 해설지에 잘 넣어놔 있어. 소소하다가 정답이고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쏟아진다. 부서진다. 자, 10번 답을 사로 가겠습니다. 사로 하자. 여기서 이제 세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7번, 8번, 9번 정성을 다해서 냈으니까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하여간 모의고사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집필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9회까지는 이제 인쇄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될 거고, 마지막 10회 모의고사는 이제 여기 현장 학생들 수능 바로 직전이라서 좀 긴박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자, 11에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쉬워요. 수능 완성 A, B 공통이다. 고전소설 매화전. 자, 문제는 엄청나게 쉬워. 다만 이제 12번이나 12번을 이제 틀린 학생이 일부 있어. 자, 도술이 뛰어난 장단골 김주부는 조정 간신들에게 쫓기다 딸 매화와 헤어져 아내와 구월산에 들어간다. 매화가 주인공입니다. 매화전이니까. 매화는 조병사에게 구원되고 조병사를 마름모해 그 아들 양유와 사랑에 빠집니다. 자, 매화의 아버지 매화, 매화의 애인은 양유네. 양유, 매화, 양유. 양유의 아버지는 조병사. 자, 중요한 인물은 이런 사람들이다. 조병사, 김주부. 자, 여기는 부녀, 여기는 부자간이야. 조병사에게 구원되고 그 아들 양유와 사랑에 빠진다. 양유의 계모 최 씨는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매화를 탐냅니다. 여기에 이제 악인이 하나 있네. 부인 최 씨가 있고 또 최 씨의 동생, 이 사람의 동생이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매화를 탐낸다.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관상쟁이가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기륭을 어찌하리요. 이러이러하니는 이제 고전소설의 그냥 약속이야. 매화는 내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삼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낯빛이 변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대부 집안의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거지였어.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근본도 아직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오리 여겨 가로되 부인 말씀이 옳도다. 이루에 장단골에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아보겠다 하고 나아가거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제 동생을 불러 이르되 병사께서 장단골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고자 하니 네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매화 너의 짝이 될지라. 저런 인물을 어찌 그저 두리요.
그러니까 인물은 굉장히 뛰어난 거지, 매화가. 친아들은 아니야. 계모는 계모인데, 계모잖아, 계모. 그래도 아들하고 잘 맞으니까 결혼하게 놔두지, 욕심을 내서 동생하고 결혼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최 씨의 동생하고 배우하고 계략을 꾸미는 거다. 혼사장의 모티프야. 일종의 혼사장의 요소가 있다. 저런 인물을 어찌 그저 두리요 한데 최 씨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더라. 마을 사람들을 그 매수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병사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장단골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 길가에 앉았거늘, 자, 재물을 주고 매수한 사람이죠. 매수당했던 사람이 병사 말을 머무르고 물어 가로되 이곳이 연화동이냐? 연화동이로소이다. 연화동이라면 김주부라 하는 양반이 있느뇨? 그 사람이 웃고 대답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이 있더니 남은 재물을 많이 쓰고 도망하였나이다. 김주부를 모함합니다. 하거늘 병사 이 말을 들으며 정신이 아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다시 생각하여 가로되 날은 저물은지라 날이 저물은지라 유하고 갈 터이니 주점을 이루라. 한데 그 사람이 한 집을 인도하거늘, 자, 매수된 대로 또 행동을 하겠죠. 병사 들어가니 또 한 사람이 물어 가로되 말 타고 온 손님은 어떠한 양반인고? 주모가 가로되 저러한 양반이 김주부 같은 놈을 찾아왔다 하고 냉소하여 가로되 주부라 하는 놈은 이미 도망하였거니와 저희 딸 매화를 비록 천인의 자식이나 인물의 절식이라. 저희 딸 매화 비록 천인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색이라 아무데로 가더라도 남을 속일 것이다. 지금 최 씨 부인이 동생에게 시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매화의 인물은 뛰어나나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품성이 있다 라고 말해달라. 하거늘 병사 주모들어 물어 가로되 이곳에 김주부라 하는 죄인이 있느냐? 주모가 가로되 수년 전에 어디론가 도망하여 싸웠더니 듣사오니 제 딸 매화는 남복을 입고 황해도 연안지경에 있단 말을 들었나이다. 병사 이 말을 들으니 다시는 의혹이 없는지라 그날 밤을 겨우 지내어 말을 몰아 집에 돌아와 부인께 답하여 가로되 만일 부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혼사를 하였던들 사대부 집안의 대단 비웃음을 살 뻔하였도다. 매화는 천인자식이라 내쫓으라. 신분을 이유로 혼사를 반대합니다. 자, 신분질서 당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다. 한데 부인이 가로되 매화 아무리 천인의 자식이라도 혼사 아니하면 무슨 허물 있으리까? 자,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킬 속셈이 있죠. 병사 또 학당에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도다. 앞으로는 매화를 대면치 말라 하시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엎어지더라. 자,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네요. 중략 부분 줄거리. 조병사 집을 나온 매화는 부모를 만나 구월산으로 간다. 김주부는 매화 모르게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양유를 잡아와 방에 가두고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달라고 한다. 자, 도술이 뛰어난 인물이야. 동자는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소서 한데 동자 가로되 원명 본디 타고난 목숨이 그뿐이라 낸들 어찌하리요. 만일 여자의 영혼이 들어와 절하거든 혼신 들어와 절하거든 맞절하소서. 정성이 지극하면 천행으로 살아갈까 하나이다. 천우신조가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문을 잠그고 나가거늘 양유 촛불 아래 앉았으니 정신이 산란한지라. 맑고 푸른 하늘에 월색은 명랑한데 구름만 얼른하여도 호랑이가 오는가 겁을 내죠. 밑줄 구름만 얼른하여도 범이 오는가. 여기서 12번 답 3번의 근거를 여기서 찾아야 돼. 12번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려. 12, 13. 바람만 수수하여도 귀신인가 의심할제 이팔 청춘 어린아이 일천간장 다 녹인다. 이윽하여 밖으로 공성이 들리거늘. 이윽하다, 이슥하다 하고 구별해야 돼. 이윽하다는 시간 개념이야. 이슥한, 이윽한 밤. 이윽하다, 이슥하다 다 돼. 시간의 흐름이다. 으슥하다, 골목이야, 공간. 자, 으슥하다는 으슥한 골목, 공간이고 이윽하다, 이슥하다, 밤이 깊었다, 밤이 이슥하다, 이슥한 밤. 시간 개념이다. 으슥하다는 으슥한 골목, 이슥한 밤, 밤이 이슥하다. 밖으로 공성이, 공성,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아가 들어가자. 어머님 아버님 못 가겠소.
부인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밤이 이슥하였으니 어서 바삐 들어가자. 이슥하다야 이게. 매화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죽어도 못 가겠소. 문고리 떨렁 방문이 와당탕. 양유 깜짝 놀래어 금침을 무릅쓰고 동정을 살펴보니 어떠한 낭자가 녹이 홍상을 입고, 자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이 녹의 홍상이야. 낭자가 매화입니다. 녹이 홍상을 입고 들어와 벽을 안고 슬피 울거늘 양유 정신이 아뜩하여 실로 꿈만 같은지라 귀신이냐 호랑이냐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과연 낭자 일어나 사배하거늘 4번 절합니다. 귀신이냐 호랑이냐. 양유 내념에 마음속의 생각에 행여 살려줄까 일어나 극진히 절하고 거동을 살펴보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방문이 열치며 봉서가 내려지거늘 그걸 보니 하였으되 만산초목이 다 피었으되 양유 매화는 봄 소식을 모르는도다. 자 양유는 여기서 중의법이야. 실제 사람도 되고 양유 푸른 버드나무의 뜻이야. 푸른 버들가지 유자야. 양유 푸른 버드나무. 매화도 역시 중의법이다. 사람 이름 매화도 되고 꽃 매화꽃. 그래서 양유 매화는 왜 봄 소식을 모르느냐. 사람도 되고 푸른 버드나무와 실제 매화꽃이 된다. 하여건을 양유 그거를 보고 여자를 살펴보니 연연한 거동은 아름답고 어여쁜 거동은 매화와 방불하다. 거의 비슷하다. 방불하다마는 이러한 산중에 어찌 매화가 왔으리요. 낭자도 추파를 번듯들어 미인의 맑고 아름다운 눈길을 번듯들어 수제 미혼 남자를 살펴보며 가로되 산중이라고 어찌 매화 없으리요마는 양유 없는 게 아니로다. 자 여기서 양유라고 말을 하죠. 하거늘 양유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매우 기뻐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매화가 분명하거늘 양유가 가로되 내가 죽은 혼이냐. 명천이 감동하사 매화 얼굴 다시 보니 죽어도 무슨 한이 있으리요 하고 기절하거늘 매화는 흉중이 막히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지라. 남녀의 애틋한 이별과 아름다운 결합을 주제로 잡을 수 있다. 악인형인 계모에 대한 징계는 없습니다. 자, 악인형인 계모에 대한 징계가 없다. 권선징악에서 징악이 빠졌고 권선적 경향의 작품이야. 계모를 특별히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1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의적인 소재 X. 대상을 희화화하다. 우스꽝스럽게 만들다. 말이 안 돼. 이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조병사와 최씨 부인, 조병사와 연희동 사람들, 양유와 동자, 양유와 매화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2번 답. 역사적 인물 X. 특정 인물 예찬도 X.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X. 인물의 외양은 매화가 예쁘다. 절색임을 알 수는 있으나 자세히 묘사했다. X. 성격을 드러내다. X에 11번에 2, 1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최씨 부인의 동생은 조병사보다 앞서 장단골에 가서 재물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했다. 매화 보녀는 양유가 있는 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죠. 부인은 들어가자고 합니다. 매화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실랑이를 했죠. 양유는 동자가 나간 후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 자, 물리칠 결심 X해. 동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 다음 자 구름이 방에 비치는 것에도 범이 오는가 하여 두려워하는 장면. 구름만 얼른하여도 호랑이가 오는가 하고. 3번 답. 주모는 조병사에게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조병사의 도움을 받은 매화는 양유와 함께 공부를 했죠.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화도다도 있고 줄거리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매화는 조병사에게 구원되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12번에 3번 상대적으로 요거. 13번도 고전소설에서 혼사장애 담은 남녀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보류되지만 다시 장애를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러한 혼사장애 담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그래서 남녀의 만남 A 혼사진행, B 혼사장애 세목을 치고 남녀의 이별 그 다음에 재결합이다. A, B, C, D가 두 번째 붙어 있습니다. 조병사는 A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사 진행을 최씨 부인과 상의를 했죠. 최씨 부인이 매화를 탐내서 관계를 부리는 데서 B 혼사장애가 비롯되었습니다. 조병사는 장단골에 다녀온 후 매화의 신분 집안을 문제 삼아 양유에게 C를 이별을 명령했습니다. 매화는 C의 상태임에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양유 없는 게 한이로다. 5번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D를 확신했다. X에 확신했다. 남녀의 재결합을 확신했다. X.
자, 매화가 들어온 후에도 귀신인지 호랑이인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며 매화를 알아보지 못했죠. 이런 산골에 어찌 매화가 있으리요. 이런 내용이니까 5번 답. 자, 14번 봉서의 기능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다 X. 인물들 사이에 쌓였던 갈등 촉발 X. 인물들이 잘못된 당시 세태 비판 X. 인물들이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4번 답. 양유는 낭자가 매화인 줄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매화에게 절을 했다. 봉서를 본 후 낭자를 유심히 본 다음 매화와 비슷하다고 하다가 매화가 얼굴을 들어 양유에 대해 언급하자 매화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 아주 쉽죠. 답이 튀어나와서 눈을 찌른다. 불합리한 상황 X, 분노 표출 X. 자, 가볍게 한번 확인하자라는 작품이야. 자, 20번까지 30번까지 가야 돼. 29주차, 30주차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더 있어서 일단 대비할 거를 거의 다 만들어 본 겁니다. 칠판 지우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